자, 282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출제자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이러한 기호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기호 여러분들 본 적 없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읽을 때는 마음대로 읽어도 된다고. 요거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내용이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럴 때, 자,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우리가 연산이라고 읽자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A 연산 B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앞에 것이 A, 뒤에 것이 B일 때, 앞에 거 여집합, 합집합 B, 앞에 거, 뒤에 거 여집합, 합집합, 공통 부분이라고 정의가 돼 있다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좀 멋지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예지, 넌 안 풀렸다고 했고, 은혁이는 어떻게 잘 풀었어? 그 사진과 그거 해가지고 앞뒤하고 이렇게 하고 차집합으로? 대칭 차집합은 아니죠? 그렇지. 자, 그럴 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아무튼 그대로 해봐. 앞에 것이 A, 뒤에 것이 B일 때 그러면 그대로 해주라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은 그러면 뜻이 뭐예요? 앞에 건 그대로 두고 B만 공집합으로 바꾸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거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연산 공집합은 자, B 자리에다가 B 자리에다가 B 자리에다가 공집합만 대입하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여집합, 합집합, 공집합, 교집합, A 합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됩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A 여집합하고 공집합을 합하면 A 여집합이 될 것이고 A하고 전체 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까? 그것들의 공통 부분이라고? 그러면 A 여집합과 전체 집합의 공통 부분은 뭐가 돼요? A 여집합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것이 A 여집합이 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놈은 이제 B 연산 전체 집합이야. 그럼 이번에는 뭔 말이에요? A 자리에다가 B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는 전체 집합을 대비보라는 거잖아. 맞니? B 전체 집합, B 전체 집합을 대비보라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서 또 한번 해볼까요? P 연산 전체 집합은 자, B의 여집합, 합집합 U, 교집합, B, 합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 얼마? 공집합이 될 거라고? 맞니? 자, 그래서 B 여집합은 뭐예요? 비여집합하고 전체 집합을 합하면 뭐? 비여집합 되고 B하고 공집합을 합하면 얼마? B가 됩니까? 틀린 데 있으면 빨리 말해줘. 오메메메메메.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 그리고 교집합 B야. 그러면 전체 집합과 비집합의 공통 부분은 뭐가 돼요? B가 됩니까? 그래서 요 뒤에 것은 지금 B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앞에 것이 A 여집합, 뒤에 것이 B라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A만 A 여집합으로 바꾸란 소리죠? 그런가요?
그러면 A여 집합, A여 집합, A여 집합을 계산해 주면, 즉 A여 집합 연산 B는 A 여집합의 여집합 A, 합집합 B, 교집합. 자, 앞에 것이 A 여집합이었습니까? 맞나요? 그리고 자,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까? 지금 요 A 자리에다만 A 여집합, A 여집합, A 여집합을 지금 대입해 준 거야? 그러니 자, 그러면 자, A 합집합 B가 되고요. 교집합 요 뒤에 거 여집합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네? 그럼 여집합을 뿌려주거나 묶어주는 걸 우린 뭐라고 해요?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맞나요? 그러면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가 됩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요놈은 다시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숙달돼야 된다고. A 합집합 B를 한 덩어리, A 교집합 B를 한 덩어리 취급하면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은 뭐라고 할 수 있죠?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차집합 공식 맞나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뭐죠? 5번입니까? 대칭 차집합? 그런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고? 으짜까이 조금 늦는다면서 왕창 놓고 있네. 자, 그러면 287번 도전해 봤나요? 자, 287번 뭐 출제되면 100점 방지호 문제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음, 잠탱이 또 늦잠 잤구만? 이래. 앞에 한 문제는 미리 풀었으니까 영상 확인하고
자, 287번 문제를 한번 보자.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네. 자,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뭐요? A은행하고 B은행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남자 여자로 쪼개지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놈의 값을 구해보라는 거야. 어쩔까?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은행 A의 집합을 우리가 A 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은행 B의 집합을 우리가 은행 B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뭡니까? A도 남자 여자, B도 남자 여자로 쪼개져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칸막이를 하나 이용하자. 요렇게 쪼개 보면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를 남자, 밑에를 여자라고 놓을게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A, B, C, D, E, F와 같이 이렇게 6개로 나뉘는 거죠? 맞니? 자, 그럴 때 은행 A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또는이라는 것은 합집합입니까? 교집합입니까? 합집합이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 35명은 그러면 누굴까? 35명. 35명. 요 문자로 표현하면 35명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 남자니까 합집합은 지금 요 전체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 남자 35명이라고 했으니까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35라는 소리고 그러면 30은 뭐예요? 30. D 더하기 E 더하기 F입니까? 요게 얼마? 30이란 거라고? 맞나요? 그런데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은 81에. 그러면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 수는 얼마죠? 은행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입니까? 맞나요? 그리고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수는 맞다. 글씨 보이죠? 자, 얼마?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F라고 요게 얼마? 80인 겁니까? 맞나요? 그럼 우리 B 더하기 E 구할 수 있겠다. 그런가? 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더해버리면 얼마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잖아. 요게 지금 얼마? 60 온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맞죠? 요게 지금 얼마? 60 온 거잖아. 그러니 네. 그러면 P 더하기 E가 얼마라는 거예요? 65 빼주면 얼마? 7이라는 겁니까? 아이고 17? 맞니?
자, 그래서 뭐가? B 더하기 2가 얼마? 17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맞죠? 자, 그럴 때 나 조건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 그러면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는 뭐니? A 더하기 C입니까? 맞니? 자, 즉 A 더하기 C와 AB 은행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뭐예요? D 더하기 F입니까? 요게 같다는 거잖아. 맞죠? 그럴 때 AB은행 중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 그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이 구하라는 소리입니까? 맞니?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를 구해주면 된다고? 아따, 식이 좀 복잡하죠? 자, 2만 구하면 돼. 2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안 들려. 어디가? B, D 더하기 2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F? A가 뭐? 30? 여기 D 더하기 2 더하기 F가 30? 잠깐만요. 네, 네. 뭐 TM이에요? 네네. 어. 전체에서 비대면 몰라. 선생님은 지금 안 들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F에서 음. B 더하기 2가 17이니까 B랑 17 해가지고 빼면 B 더하기 2가 17 17? 그래가지고 17이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가 40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가 얼마? 48? 근데 음. A 더하기 C는 D 더하기 F가 음. 24씩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얼마? 24가 되고, D 더하기 더하기 F 음. 2가 그래서, 예, 요 놈의 값이 아까 30이었고, 맞니? 네. 그리고 D 더하기 F, 요 놈의 값이 24니까. 그래서 2의 값은 얼마? 6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맞다. 아무튼.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원리로 넘어와 볼까요? 자, 개념 원리. 자, 개념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명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명제라는 건 뜻이 뭐였습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었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빈 공간 활용해서 정리 한번 잘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배우는 단원이 집합과 명제잖아. 집합과 명제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이에요. 이거 배우려고 우리가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명제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중생은 옴맨맨맨맨. 여러분들이 이제 여고생이죠? 자, 여고생은 학생이다. 요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 대답 못합니까? 아, 여러분들 혹시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대답하라고! 참. 오, 은혁이만큼 모르는 거네.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그런가? 예. 여러분들 주변에 여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죠? 그럼 여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이 고생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고생 씨는 학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장난했지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놔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자, 딴지 걸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 선생님. 여시성 가진 사람 중에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누가 있지? 여? 없나? 여? 선생님 왜 여치가 떠오르지? 여치? 여치가 누구죠? 그래야 여치? 시끄러서 많이 보이는 중국 3대 악녀 중에 제일 잔인했던 사람. 여태우. 아, 여포도 있다, 여포. 그치. 여포랑은 관련 없을걸, 여치가. 아무튼, 여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국 악녀 중에서 제일 잔혹한 악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나라는 들어봤죠, 한나라. 중국. 그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유방이잖아요, 유방. 유방의 부인이 여치야.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유방이 황제가 되니까 그 여치가 여태우라고 이제 황후가 돼. 근데 엄청 났나 봐. 엄청 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뭐 19금이라서 좀 자세히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라이벌들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렸어. 그 잔인한 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여치의 아들마저도 그 엄마의 행동을 보고 미쳐버렸어. 꼴까닥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술만 마시다가 죽어버렸어. 아무튼 좀 혹시 너희도 이제 세계사에서 시간 그런 데서 이제 배울 거야. 어떤 잔인한 짓거리를 했죠? 그 여치가 이제 태우가 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유방이 많은 부인들을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인 중에서 특별히 또 유방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부인이 무슨 부인일까? 원시 부인인데 까먹었다. 근데 그 부인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려. 팔다리 자르고 눈 파고 귀에다가는 수은 부어서 못 들리게 하고 혀 뽑아버리고 그리고
돼지우리에 던져놔. 죽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신기한 돼지 있다고 구경을 하고 사람들한테 구경시키고 그걸 본 아들이 엄매 우리 아빠 옛날 부인이었는데 저렇게 만들어버렸네 해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정치는 안 하고 맨 술만 마시고 방탕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무튼 여씨가 있어. 여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딴지 건다고 학교생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여고생은 여시성을 가진 고생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여고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자 고등학생을 나타내겠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파악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고생은 학생이다는 그러면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럴 때 명제는 똑같은 뜻이면 똑같은 명제라고 했잖아. 여고생은 학생이다를 자, 여고생이면 학생이다 라고 써도 의미에는 큰 변화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참인 명제라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 수학자들이 정의하기를 뭐뭇 이면에 해당되는 것을 가정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뭐뭇이면. 뭐뭇이다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결론이라고 부를 거야. 그랬을 때 명제는 조건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소문자로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가정을 소문자 P, 결론을 소문자 Q라고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뭐뭇이면 뭐뭇이다를 이제 우리는 앞으로 게으른 수학자들 이렇게 화살표로 쓰기로 약속했어. 오케이?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P이면 Q이다라고 읽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뭐뭇이면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가정. 뭐뭇이다를 결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P면 Q이다가 지금 현재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럴 때 이것마저도 귀찮은 수학자들은 앞으로 이제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냐면 P 두 줄 화살표 Q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선생님 저는 개성 있어요. 한 줄보다는 두 줄이 좋고 두 줄보다는 세 줄이 좋아요 라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돼. 이건 수학 기호야. 즉 두 줄로 표시할 때는 언제만 표시할 수 있어? 참일 때만 표시할 수 있어. 참일 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함부로 두 줄로 표시하면 안 돼요. 알겠나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명제의 구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했었잖아. 명제를 집합으로, 집합을 명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맞나요? 그러면 명제하고 조건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소문자야. 근데 집합은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기로 했지. 맞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P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라지 P집합. 일부러 크게 쓰라고. Q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헷갈릴 일 없으니까 대문자 Q라고 쓴 다음에 그러면 대답해봐. 여고생이라는 집합이 있어. 학생이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어디가 더 크죠? 학생 집합이 더 크지? 맞습니까?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앞에 것이 뒤에 것에 포함되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여러분들 집합 명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요거 배우려고 요거 딱 한 줄 배우려고 우리가 명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핵심이야. 이번 단원에 자 다시 한번
자, 명제가 참일 때만 두 줄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에 포함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번 단원의 핵심.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쭉쭉쭉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래. 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이게 바로 뭐예요? 가정이 됩니까? 맞나요?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이게 바로 뭐야? 결론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대답해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3의 양의 배수에는 3, 6, 9, 띵띵띵이 있고 6의 배수에는 6, 12, 18, 띵띵띵이 있지. 맞나요? 그러면 3의 배수가 6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3 같은 것은 3의 배수지만 6의 배수는 아니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요? 거짓이고. 그럼 거짓이면 학교 시험 문제도 출제된다고. 발레를 반드시 한 개 이상 들어야 돼? 그럼 발레에는 뭐가 있습니까? 3이 있습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면 x는 0과 4 사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죠? 요 놈을 만족하는 해 누굽니까? 2라고 2입니까? 그러면 2라고 2는 0과 4 사이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뭐 3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3번 같은 거 여러분들 까딱 실수하지 마세요. XY가 무리수면 합한 것도 무리수다. 참일까 거짓일까? XY가 무리수면 합한 것도 무리수다. 루트 2하고 루트 3 무리수니까 합한 것도 무리수 맞죠? 근데 하나만 참이라고 해서 참인 게 아니라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거짓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죠. 어떤 발레를 들 수 있나요? x는 루트 2 무리수 맞습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면 이것도 무리수 맞죠? 그쵸? 음의 무리수. 하지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0이라는 유리수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거짓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자,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자, 전체 집합 위에서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줄을 쳐볼까요? 납피면 Q이다가 거짓이래. 납피면 Q이다가 거짓. 그러면 명제 나오면 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납피는 그러면 집합으로 바꾸면 뭘까? P의 이어집합이지. Q는 뭐예요? Q가 되고요. 오케이? 납피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앞에 것이 뒤에 것에 포함되잖아. 근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P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디예요? P의 바깥쪽. P의 바깥쪽은 여기입니까? 그러면 그 P의 바깥쪽은 Q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 않죠? 누구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6하고 10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맞죠? 그래서 자,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바로 누구예요? 6하고 10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좀 곰이 세심하게 좀 파악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었고, 그럴 때 5번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피자 한 판이라고 쓰시고, 무조건 출제됩니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조심해야 돼. 조심. 칠판 한번 봐봐. 칠판. 자, 전체 집합 유의 조건에 대하여 납피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줄을 쳐야 되겠죠? 납피면 Q이다가 참했다 줄을 치고, 자, 참일 때만 우리는 자신 있게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납피이면 Q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맞죠? 그 다음에 집합 나오면 명제로, 명제 나오면 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참이니까 자신 있게 납피는 집합으로 바꾸면 뭐예요? P의 여집합. Q는 뭐? Q가 되면서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앞에 것이 뒤에 것에 포함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 똑똑한 학생들이 이제 함정에 빠져. 그럼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봐.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경우 뭘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경우 P가 뭐면? 전체 집합이면? 자, P가 전체 집합이면 P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집합은 Q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꼭 써놔야 돼. 여기에다 박스 치고 이런 걸 홍반장한테 잘 배워야 된다고. 틀린 접근이라고? 틀린 접근? 아까 선생님이 여고생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수학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지극히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즉, 특수한 경우를 어, 생각하기 전에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생각한다. 자, 그러면 대답해봐. P가 전체 집합이면 P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은 Q에 포함되는 거 맞죠? 맞죠? 근데 P가 전체 집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특수하게 생각해낸 거지. 그러지 말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일반적으로 생각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립하게끔 그냥 그리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집합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로 풀자고 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자고 했지. 맞나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이 있고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고? B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게끔 그대로 그리는 거야. B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문제에 전혀 위배되지 않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대답해봐. 요 연두색 부분이 누구죠? P의 여집합이지. 그러면 P는 어딜까? P. P의 여집합의 바깥쪽이 P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이 P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이제 해보자. P는 Q에 포함되니? 요 빨간 것이 Q에 포함되지 않죠? Q는 P에 포함되니? Q. 요 Q 안쪽이 이 빨간 것에 포함되지 않죠?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하고 Q는 겹치는 부분이 없네요. P는 이 빨간 부분이고 Q는 요거니까 이 도넛 모양은 겹치는 거지? 맞니? P하고 Q를 합하면 전체니? P. 요 빨간 거랑 Q 합하면 전체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P하고 Q가 같네요. 당연히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이, 선생님. 그러면 아까 우리가 P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전체 집합하고 Q를 합하면 전체가 되는데 그래도 풀리는데요?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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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버릴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너무 동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 단원의 핵심이네요. 또 별표 100개 치시고 회원이 꼭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수직선에 표시해야 된다고 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P면 Q에다가 참했다 줄을 치고 P면 Q에다가 참이면 자신있게 P면 Q이다고 집합으로 바꾼 거가 돼요. 앞에 것이 뒤에 것에 포함돼야 된다고? 맞죠? 자, 그러면 P 조건을 한번 보자. P 조건. 자, P 조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2도 A 플러스 1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했다고? 그런가요? 요게 바로 뭐야? P집합이 되고. 자, Q집합은 마이너스 A도 포함되고 4도 포함되면서 A를 몰라. 근데 P는 반드시 Q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P는 Q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선택의 접시 이쪽에 마이너스 A가 오고 이쪽에 4가 와야 됩니까? 그러면서 둘 다 포함되니까 직선인 이러한 형태라고 맞죠?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는 언제나 오른쪽이 크고요. 그쵸? 그럼 마지막 순간에 등호 결정. 자, 대답해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만 그려놓고도 여러분들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으짜까이. 물 한 잔 빨리 먹고 오세요.
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대답해봐.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니 없니?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니 없니? 둘 다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왼쪽으로 가도 P는 Q에 들어가는 거 맞죠? 조금 더 왼쪽으로 가도 P는 Q에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러다가 마이너스 2a까지 가도 P는 Q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가 같아도 P는 Q에 들어가는 거라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이 좀 더 오른쪽으로 와도 P는 Q에 들어가고요. 좀 더 오른쪽으로 와도 P는 Q에 들어가지. 그러다가 4까지 간다 하더라도 P는 Q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1과 4가 같아져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 자,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1보다 크 나왔고요. 1 넘어가면 A는 3보다 작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1보다는 크 나왔고 3보다는 작게 나왔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 부분입니까? 그래서 A의 값은 1보다 크 나왔고 3보다 작게 나왔다니란 답이 나온다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이걸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자, 납피면 Q에다가 참이래. 그럼 납피면 Q에다가 참이니까 납피이면 Q에다가 참이고요. 자, 집합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거라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그대로 표현해 봅시다. 자, P라는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바로 P지. 근데 그것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그놈의 여집합이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까? P 여집합은 P 쪽에는 지금 마이너스 3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반대쪽엔 포함되는 거지. 요 P 쪽에는 3이 포함되니까 반대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곡선하고 직선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아주 명확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꼭 기억하라고. 그러면 이게 P 여집합이야. 그게 Q에 포함돼야 돼. 그러면 Q는 A-1이 얼마고 A 플러스 6이 얼마인지 몰라도 A-1 쪽은 포함되지 않고 A 플러스 6 쪽은 포함되니까 헷갈릴지 모르니까 요거랑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오케이?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야 되니까 A-1은 있죠. A 플러스 6은 이쪽에 있으면서 A-1 쪽은 곡선, A 플러스 6 쪽은 직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겁니까? 맞죠? 자, 그러면 보이냐고? 요게 크고 요게 커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좀 더 왼쪽으로 와도 포함되지만 좀 더 왼쪽으로 포함되지만 A-1까지 와버리면 이제 P의 여집합이 더 커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올 수 없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도 포함되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도 포함되다가 A 플러스 U까지 가도 P 여집합은 Q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는 얼마? 마이너스 3보다 크나 작다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나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에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란 이런 범위가 나온다고? 오케이. 이 문제 잘 풀어야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나마 난이도 있는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 작가 예지가 나는 자꾸 졸아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무서워. 전립은 뒤로 가서 서 있으라고! 자, 그러면 또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 문제도 한 문제 출제된단 말이에요. 자, 즉 모든과 어떤의 판별이야. 참, 거짓, 판별. 자, 모두는 모두가 참일 때 참이에요. 모두는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야. 어떠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요. 어떠는 모두가 거짓이면 거짓이라. 요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한 문제 출제될 아이디어라고.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전체 집합 U가 제시되어 있고요. 자, 전체 집합에는 5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일 때 기억법부터 한번 봐봐. 모든 X에 대하여 2X-1은 5보다 작다.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이라는 건 아까 다 성립해야 참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는 5보다 작다. 참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참이고 0 대입하면 참이고 1 대입하면 참이고 2 대입해도 참이지. 즉 모든 것이 다 참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니번 어떤 x에 대하여 어떤은 아까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니까 2는 2보다 크다. 거짓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1, 2 대입해도 거짓이죠? 그래서 모두가 거짓이니까 이놈 뭐가 돼? 거짓이 되는 거라고. 맞니? 디귿번 어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하여 어떤은 하나로 참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니까. 하나라도 성립하니까 뭐야? 참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x일 것이다. 참이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7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명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명제의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눈대요. 그랬을 때 명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밑에 빈 공간 있죠? 여기에다가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제는 아까 P이면 Q이다의 꼴로 쓴 게 바로 명제라고 했지. 맞나요? 그러면 아까 들었던 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고생이면 학생이다는 명제였죠? 명제 중에서도 무슨 명제였습니까? 참인 명제였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참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명제의 종류에는 또 다른 것이 있대. 뭐가 있냐면 역이 있어요. 역. 음, 음. 뭔 글자죠? 음, 역지사지. 자, 역자가 무슨 역자입니까? 뭔 지자예요? 땅 지자. 처지를 바꿔서 생각할 사자. 그것을 생각한다.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는 뜻이지.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역자라는 건 바로 바꿀 역자야. 바꿀 역자. 알겠습니까? 그래. 역이라는 건 바꾸는 거야. 가정이 뭐였죠? P였고 결론이 Q였습니까? 그럼 앞뒤를 바꾸는 거. 즉 Q이면 P다가 바로 역이라고? 그러면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면 뭐가 돼요? 학생이면 여고생이다가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학생이면 여고생이다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고생은 아니죠? 여중생도 있고 남고생도 있고 남중생도 있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야. 자, 그리고 원래는 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알겠습니까?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것은 빠졌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만 이제 남냐면 대우만 남다. 대우. 대우라는 건 뜻이 뭐냐면 의자가 대우라는 말을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번역할 수는 없어. 적당한 표현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수학 용어들은 어디에서 넘어왔죠?
현대적인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일제시대부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수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일제시대 때 배웠던 수학은 그러면 용어들이 어느 나라 용어일까? 예. 유럽에 있는 그 수학 용어들을 일본 놈들이 번역했겠지. 그러면 그 일본 놈들이 쓰는 용어야. 대우라는 게 대우. 알겠어요? 근데 대우라는 용어를 우리 한글에서는 안 써. 그냥 일본 놈들이 이렇게 쓰나 봐. 대우는 뭐냐면 앞뒤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걸 우리가 대우라고 해. 그러면 P면 Q다의 대우는 뭐라고? 낙Q이면 나피다가 바로 대우라고? 앞뒤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거? 그러면 여고생이면 학생이다를 대우를 만들면 뭐가 될까요? 학생이 아니면 여고생이 아니다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학생이 아니면 여고생이 아니다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학생이 아니니까 당연히 학생이 아니면 여고생도 아니겠죠? 참이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할게요. 이거는 수학하고는 상관없어. 잉? 그냥 말장난이야? 대우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니? 대우? 대우? 뭐 대우 받다. 그런 대우랑은 아무런 관련 없겠죠? 맞죠? 잉?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라고. 엄마 대우가 뭐야? 라고 하면 아빠 대우가 뭐예요? 하면 엄마 아빠들은 다 대답해 주실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3대 재벌이 있었어? 3대 재벌? 어딜까요? 아직까지도 1등. 삼성? 또 현대? 또 대우야 대우. 대우. 근데 대우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대우는 망해버렸거든. 오케이?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전에 아마 망했을걸? 아무튼 그래서 대우는 망했다고. 혼란스러워. 싹 뒤집어져 버렸어. 앞뒤도 바뀌면서 둘 다 부정한다. 이게 대우라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 결론을 한번 이쁘게 내려봅시다. 결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 결론. 명제가 지금 뭐죠? 명제가 참이었죠. 그러니까 뭐도 참입니까? 대우도 참이죠? 그래. 명제와 뭐는 항상 같다라고요? 명제와 대우는 항상 같아요? 오케이? 명제와 대우는 항상 같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명제와 역은 무슨 관계일까요? 명제가 참이니까 역은 거짓이었지. 그래서 명제와 역은 무슨 관계?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선생님이 저렇게 예를 들었을 뿐이야. 자,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x-1은 0이면 x는 1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러면 이놈의 역을 구해볼까? 역은 앞뒤 바꾸는 거잖아. x는 1이면 x-1은 0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이 명제와 역은 아무런 관련도 없어. 알겠습니까? 즉, 변하지 않는 진리, 진실은 바로 뭐냐면 명제와 대우가 항상 같다는 거야. 명제와 대우가 같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추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명제가 헷갈리면 대우를 구해 본다요. 명제가 헷갈리면 대우를 구해봐도 돼. 왜냐하면 명제와 대우는 같으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야. 그러면 명제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명제 헷갈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또는이라는 말과 부정 표현일 때는 헷갈린다고. 그럴 때 우리는 대우를 구해보면 좋다는 거야. 대우를 구해보면 뭔 말인지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명제 종류에 관련된 내용이야. 아따, 애매하다, 야. 그러면 일단 숙제는 67페이지까지 내줄 거고, 오케이. 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좀 숙제할 시간 드릴게요. 프린트에 빨리 숙제하세요.